안녕하세요. 2021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방재정과 예산의 이해입니다. 네, 재정의 구조 한번 그림 보시죠. 되게 복잡해 보이시죠?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누고 지방재정은 또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회계 구조는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다 나눠집니다. 우리 여주시 같은 일반 재정에 속하는 거고요. 교육청, 이런 예산이 교육재정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만 이제 머리에 입력해 주시고, 그러면 재정은 뭐고 예산은 뭘까? 재정은 정부가 공공 수요 충족을 위해서 자원을 획득, 관리, 처분하는 일체의 총체적인 경제 활동을 말하는데요. 조세, 분배, 지출, 공채, 회계, 예산들이 다 재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산을 알아보면요.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 계획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동안 정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세입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시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세입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세입 조치된 돈을 여러 사업과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 이 내용이 세출이에요. 여러분들이 받는 세금을 낸 후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행정복지 서비스가 세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긴 게 예산입니다. 지방재정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이 중앙정부로, 국세로, 또 지방정부로, 지방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이제 243개 단체잖아요. 다 재정 형편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재정 형편에 맞춰서 중앙정부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방세를 받고 교부세, 중앙에서 교부세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세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곳간이 채워지면 주민들에게 이 재원으로 행정 서비스를 합니다. 사회복지, 인력 운영비, 환경, 교통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재정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방 재정 구조를 보면요. 지방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특별회계는 뭐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먼저 보면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세입. 여러분들이 낸 세금, 중앙에서 온 이전 수입들을 더해서 세입이 되는데 지방세, 세외 수입,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건 지방세죠. 그리고 세외 수입은 뭐냐면 여주시 공공시설물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 내시죠. 이런 게 다 세외 수입이에요. 그럼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자체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이전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전이라는 거는 중앙과 아니면 경기도에서 교부를 했거나 보조를 해서 여주시로 이전돼서 수입이 됐다. 이런 게 이제 이전 수입인 거죠. 그래서 자체 수입분과 이전 수입을 더해서 이제 세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타 지방채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곳간이 채워지고 재원이 확충이 되면 이제 세출로서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를 하는 건데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뭐 공기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종류가 있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뭐 폐기물 처리 이런 관련돼서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재원들이 기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또 비슷하게 기금도 특별회계랑 비슷한데요. 기금은 뭐 문해진흥, 복지진흥, 체육진흥 뭐 이렇게 재관리 관련돼서 또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회계하고 기금은 좀 법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좀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방 재정 구조를 머릿속에 또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고 좀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입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들이 모여갖고 된 것이고 또 세출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 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출 구조가 중요하죠.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낸 사업 제안서는 세부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지 사업 제안을 더 잘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 예산서는 성과 예산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과 계획서와 예산서로 분류가 돼 있고 이걸 합해서 성과 예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세출을 편성을 할 때 먼저 우리 여주시의 미션은 뭐지? 그리고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그 밑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사업은 세부사업 그릇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분야가 있고 그 밑에 부문이 있습니다. 13개 분야, 52개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공공행정의 행정부문 이렇게 분야 부문이 있고 실과가 있습니다. 행정실 밑에 행정지원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 밑에 성과, 그 밑에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또 세 파트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 밑에 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성질별 예산이라고 해요. 인건비, 물건비 이런 이제 예산의 속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제 성질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예시를 볼까요? 사회복지 부문의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은 정책 기조 같은 느낌이죠. 시민건강 수준 향상, 그리고 단위사업은 건강생활 기반 조성,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사업이 단위사업이고 이 중에서 금연도시 만들기 이렇게 세부사업,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이런 게 구체적인 사업들이 세부사업이죠. 이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민간위탁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편성목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셨죠? 분야, 부문, 실과, 건강증진과에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책사업은 좀 큰 방향, 단위사업은 큰 사업, 세부사업은 더 구체적인 사업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출 구조가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는데 어떤지 보실까요? 먼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안에 환경 분야만 좀 예를 들어서 볼까요?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 부문, 폐기물 부문, 대기 부문, 자연 부문, 해양 부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한번 보세요. 이 분야에는 어느 부문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출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별 분야별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 성질별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아시면 돼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 지출 그 예산의 속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제 성질별 예산으로도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목그룹은 유사 편성목을 묶어서 명칭을 부여한 거고요. 편성목은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통계목은 통계 목적 및 이제 복식부기 연계를 위해서 각 편성목들을 세분화한 것이죠. 네, 예산 편성 기준은 이제 3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이제 예산은 2019년도에 그 전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죠. 그리고 2020년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1년 되면 2020년 예산을 이제 결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년 주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과정은 앞서 설명도 드렸지만 이제 집행부 예산 과정에서 제일 먼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 그리고 예산 편성 기준을 행안부에서 시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여주시 같은 경우는 11월 21일까지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주시 의회가 예산 의결을 합니다. 예산이 다 집행된 후에는 이제 결산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주시 의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예산이 11월 21일 날 2022년 예산안은 2021년 11월 달에
11월 21일 날 예산 편성이 다 완료가 되고 여주시장은 여주시 의회로 2022년 예산안을 이제 이송을 하죠. 그러면 여주시 의회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최종 이제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땅땅땅 하면 예산안이 예산서가 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셔야 되는데요. 여주시 지금 예산을 아셔야지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서 구조를 보면 세입 세출 예산서가 있어요. 예산의 총칙은 요번 올해 예산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서술한 거고요. 예산의 규모는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별로 예산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세입에 대해서 총괄표, 세출 총괄표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나눠져요. 기능별은 이제 분야별인 거죠. 문화 분야. 그리고 세출 총괄표는 조직별, 문화 관광과. 그리고 세출 총괄표 성질별은 인건비, 문화관광과 인건비 뭐 이렇게 총괄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서가 있고 세출 예산서가 있어요. 이런 예산서들을 보시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다. 그러면 세입 세출 예산서에 사업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별, 부서별로 나눠서 게시를 하거든요. 사업 명세서를 봐야지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요. 주택과의 정책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되고 그 밑에 일반 운영비 이제 편성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명세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주시 예산을 볼까요? 행안부 사이트 지방재정 365를 들어가면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지방재정 365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지방재정 전문통계, 지방재정 통합공시 단체별 현황 들어오면요. 2021년 예산기준 경기 여주시 조회를 하면 전체 경기도 지도가 나오고 여주시가 이제 파랗게 뜹니다. 여주시 일반 현황을 좀 알아볼까요? 재정 규모는 9,747억 원이고요. 재정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재정 규모를 얘기를 할 때 일반회계 기준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재정 규모 그 주석을 보셔가지고 이게 전체 예산인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만 하는 건지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지방세,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이렇게 낸 지방세들은 1,275억이고요. 세액 수입은 사용료,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액 수입이죠. 세액 수입은 534억 원이에요. 이전 수입, 중앙에서 오거나 경기도에서 오는 이전 수입은 5,200억 원에 이릅니다. 인구는 11만 1,897명이고요. 유사단체 유형, 여주시랑 인구 규모가, 재정 규모가 비슷한 데끼리 이제 유사단체 그룹핑을 하는데, 뭐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동두천시, 과천시 이런 데가 여주시랑 비슷한 규모인 시 유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주시 재정을 보시려면요. 여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재정공시 또는 재정공시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시면요. 2021년 여주시 예산 지방재정공시가 이 보이시는 화면대로 뜹니다. 이 재정공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여주시 예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정공시를 보겠습니다. 세입부터 보면 이 부분은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앞서 제가 지도에서 표현한 건 전체 예산 규모고 일반회계 기준에서 세입 재원별, 연도별 현황을 보면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제 5개년이 다 수록이 돼 있죠. 합계는 지방세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는 6,423억 원, 지방세는 1,274억 원, 세액 수입은 210억 원, 지방교부세는 2천억 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857억 원, 보조금은 2,011억 원, 뭐 기타 지방채 등이 있습니다. 여주시는 보조금이 가장 많죠. 비중이 31.31%로 전체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지방교부세
2천억 원이죠. 31.13%로 다음 교부세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세는 좀 적고요. 작년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20.51%였는데 비중이 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입 재원이 전년 대비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전체의 비중을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자체 수입, 지방세 및 세액 수입은 자체 수입이죠. 자체 수입이 지금 23% 정도 보이고 있는데, 자체 수입은 23%고 그 외에 거의 62%가 다 이전 수입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별 이제 그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보세요. 딱 눈에 봐도 지방 교부세 보조금이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분야, 이것도 일반 회계 기준이에요. 분야별, 연도별 현황인데요. 먼저 세출하고 세입은 이제 같죠. 이제 금액은 처음 세입 세출이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보면 뭐 행정,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이렇게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죠? 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가 31.29%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수송 및 교통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 시장과 현 시장의 어디 분야에 더 비중을,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비중이 높아졌는지, 어느 분야가 비중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 문화 및 관광 분야도 이제 367억을 쓰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는 이제 2,009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얼마 정도 예산액이고, 전체 예산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비중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전년 대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 현황을 보면 딱 눈에 보기에도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기타 분야가 큽니다. 그러면 나는 더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행안부 지방재정 365 들어가셔갖고 지방재정 전문통계 집행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에서요, 경기, 여주시, 회계 전체 분야 이렇게 잡으셔갖고 검색을 합니다. 보행이라고 저는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보행을 검색을 했더니 여주시 뭐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노인 성인용 뭐 보행기 비용 지원, 이렇게 다양한 보행 관련된 사업들이 뜹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 키워드가 들어간 세부 사업명이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세부 사업명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면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 앞에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뭐, 기간은 뭐고, 규모는 어떻고, 이거는 100% 10이다. 그래서 전체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담당과는 건설과가 담당을 하고 있네요. 기능별 분류는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과 여주시 예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